자, 진도별 기출 테마 정책학 2-10은 의제 설정론이에요. 의제 설정론은 사회 문제가 정부 문제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 주도자가 누구인지, 국가인지, 사회인지, 소수인지, 엘리트인지, 또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동원 모형이다, 무슨 모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요. 7급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9급에도 뭐 동원형이라든지 외부 주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사회 문제가 이슈화 거쳐가지고 체제 의제로 제도 의제로 들어가는 과정들 있잖아. 이런 과정들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제로는 정치학이에요.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 일부가 들어갈 건데 왜 쟤는 들어가고 쟤는 들어가지 않는가? 이게 이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 논쟁이었잖아요. 그때 나온 게 무의사 결정론이었어. 그러다가 유형론으로 바뀌어요. 유형론으로 다원주의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성격에 따라서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로이의 배분 재분배 그다음에 규제잖아요. 요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가기 쉬울까요? 첫 번째가 중요한 문제, 해결하기 쉬운 문제야.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해결할 수 없다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해결 가능성이야. 해결 가능한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 많은 관심 있는 문제들, 또 사건이 바뀌었다든지, 정치 사건이,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또 문제 배분 재분배 규제 중에 제일 갈등이 없는 게 배분 정책이에요. 이건 들어가기 쉽지만 재분배 정책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래 위 대립 갈등이고 계급 갈등이니까. 자, 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거네요. 해결 가능성이 높으면은 들어갑니다. 쉬운 문제, 선례가 있는 문제, 관례화되어 있는 문제 들어가요. 또 집단 요구가 크다. 이것도 많은 사람이 요구한 문제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분포가 되게 넓어. 이해관계자 분포가 넓다는 게 이해관계자가 아주 다양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수혜자도 막 아주 다양하고, 그러니까 내 몫은 별로 안 돼요. 또 응집성도 되게 약해요. 이러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이해관계자가 넓어도 자기네끼리의 관계가 약하다면은 사회 문제가 정부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져. 왜? 지네끼리 갈등이고, 지네끼리 관심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만들어져 봐요. 어떤 애들은 수혜자고 어떤 애들은 피해자입니다. 재분배가 만들어져 봐. 가진 자는 피해자가 되고 못 가진 자는 수혜자가 돼.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수혜자와 피해자 구조를 갈라요. 이러니까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1번이야.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2번 틀렸죠?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의제화된다는 게 다원주의 논쟁이에요. 이랬다면 무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았겠죠.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배 이념이 있기 때문에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의제론이 나왔던 겁니다. 답은 2번 틀렸습니다. 또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대안이 있을 텐데 이건 결정론인데 이 목표와 대안은 인과성이 있어야 되겠죠. 인과성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효율성 중심의 대안인가, 형평성 중심의 대안인가, 이런 대안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의제화되었다면 의제로는 나오지 않아요. 왜 다 들어갔는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 들어간다는 건데.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의제 모형이 없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야. 여기는 과정론이 있고 주도자 모형이 있어요. 과정론은 여러분들 알죠? 사회 문제가 이슈화 거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체제 의제, 그다음에 제도 의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형들, 그다음에 동원형,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인데 여기는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피터 메이와 하울레 라메시의 모형이 있더라고요. 이거 피터 메이 모형도 돼요. 자, 국가가 주도하는가, 사회가 주도하는가. 그지? 다원주의는 당연히 사회가 주도하고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도 있고 사회가 주도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국가가 주도하되 인기가 되게 높으니까 여론에 의해서 대중에 의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외부 조영. 아까 미안해요. 사회가 주도하는데 사회 대중의 인기가 높으니까 언론이나 얘네들이 환기시키고 대중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외부 조영. 근데 사회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 그 관련 당사자가 은밀하게 접근한 다음에 결정자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내부 접근형이에요. 주로 배분 정책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높다. 그럼 부치기형이야. 공고화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별로 없죠. 그땐 동원형이에요. 피하라고 막 그럽니다. 자, 요새는 이렇게 문제를 가립니다. 가나다라 네가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물어봅니다. 보다시피 당사자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잖아. 외부 집단들이야. 그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사회행위자가 주도하고 인기가 높으니까 시민사회라든지 이슈 제기하고 일반 대중이 동의해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봐. 사회가 주도하는 인기 별로 없죠. 이러니까 이 관련 애들, 그치? 특히 최고 책임자가 결정할 거니까 그 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내외 집단들만 그 관련 당사자들만 접근하니까 내부 접근형이야. 맞는 말이고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높으니까 이미 지지가 높아요. 공고화해요. 공고화형이야. 구치기형. 집행하기 편합니다. 라가 동원형이네요. 자동으로 안 돼요. 반드시 공중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PR 활동을 해서 지지 얻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동원형이에요. 라가 틀렸네요. 이렇게 가립니다.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사 누가 나오더라도 이 모형 나왔을 땐 똑같습니다. 이거. 행정학은 학자가 함정이야. 이걸 알아야 맞히는 문제도 있지만 몰라도 맞추는 문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그냥 학자를 특히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면은 그 내용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기타 의제 모형도 있는데, 포자 모형이니,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이 있는데, 전부 다 7급 문제예요. 거기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왔을 것들도 관련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제가 7급 기출할 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정의야. 자, 이제 수많은 사회 문제가 이제 일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복잡하고 아주 그냥 덩어리예요.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렇지. 뭐가 아픈지 안다면, 어디 아픈지 안다면은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약을 쓰면 되고 수술하면 되죠.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왜 기침을 할까? 난 왜 배가 아플까? 모른단 말이야.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 이게 문제 정의야. 됐죠? 그래서 좋은 병원 가면 진단 과정이 되게 길어요. 진단 과정이 길 때는 막 1년 가요, 막. 이런 과정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는 간단하게 해요. 진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반면에 안 좋은 병원 가면은 일단 뭐 수술부터 막 해요. 진단도 안 해놓고 약부터 처방하는 거야. 잘못됐지 이게 진단이 잘못되었어. 진단이 잘못돼 버리면 네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나서요. 이거 3종 오류야. 이걸 방지하는 게 문제 구조화 기법이에요. 왜 얘가 나왔다? 더 이상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복잡하고 동태적이고 엄청나게 덩어리란 말이야. 이러니까 합리 모형은 대안을 찾는 데는 참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정의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가치가 들어가고 복잡하고 막 들어간 정치가 들어오니까요. 됐지? 자, 이 문제 세 가지가 있다. 잘 구조화돼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때는 합리 모형인 관리과학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구조화돼 있다. 이러면 대안을 여러 개 만들면 돼. 게임 이론, 모의 실험 같은 것들. 그렇지?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써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전혀 구조화 안 되었다. 이건 뭐야? 비정형적이고 새로운 문제야. 이때는 대안을 못 찾겠죠. 그때는 문제 정의를 먼저 해야 돼. 이 문제 정의를 잘못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대안을 찾아도 효과가 안 나오죠. 이걸 메타 오류, 근본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합리 모형의 적용의 한계예요. 자, 구조화가 잘 되었다. 전통적인 게 50년대 관리과학이야. 이미 합리 모형이 대안을 찾는 데 들어와요. 자, 봐. 우리는 원래는 정책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 집행하는 게 행정학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30년대부터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뭘까? 목표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주로 대안에 대한 결정이야. 대안에 대한 결정. 그치? 이런 대안 결정에 합리 모형이 왕창 들어왔던 거야.
근데 이 대안에 대한 결정은 목표가 명확하고 문제가 분명할 땐 참 도움이 되겠지만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뭔지도 모를 땐 도움이 안 되겠죠. 이러니까 이게 구조화가 잘 되었다는 건 목표가 분명하고 그렇지? 이러니까 합리적 모형 가지고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맞아 이거.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목표가 문제가 명확하고 목표가 분명해요. 그때는 이런 합리 모형이 들어옵니다. 됐죠? 그다음 문제 구조화 단계. 자,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집에 밖에서 뭐가 부시럭거려요. 바로 도둑입니다. 정의합니까? 아니에요. 도둑일 수도 있겠지만 뭐 고양이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나가 보겠죠. 이게 바로 뭐가 돼? 문제를 내가 지금 감지한 거야. 감지야. 그 다음에 탐색을 해야지. 탐색을 한 다음에 이거는 도둑 같은데? 그럼 도둑이란 어떤 도둑이야? 좀도둑이야? 강도야 이거. 이게 구체화겠죠. 그래서 감탐정구라고 그래요. 감지하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하고 구체화시킨 거야. 순서 자체가 틀렸지 지금. 감탐정구야. 문제감지, 감탐정구. 그 다음에 탐색을 하고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탐색하러 나가고 이거 도둑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도둑인가 구체화하는 게 문제 구조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추상화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쉬웠지. 구체화 들어왔을 때도 문제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감지, 탐색, 정의, 구체화야. 그 다음에 문제 구조화는 제일 먼저 영역을 정해봐야 돼. 문제는 덩어리란 말이야. 대공황이 언제부터 대공황인데, 경제 불황이 언제부터 불황인데, 이렇게 영역을 정해야 돼. 언제부터? 코로나 시작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가 경제 지금 위기 상태다, 지금. 이게 문제, 이제 경계야. 이걸 가지고 구성 요소 가르는 게 분류 분석이에요. 경계를 먼저 잡고 구성 요소 가른 다음에 정의하고 원인 찾아봐야 돼. 왜 나왔나 원인 찾는 게 계층 분석이야. 왜?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원인이 계층화돼 있으니까. 계층 분석. 그다음에 원인 찾는 게 원 찾았죠. 그다음에 내가 이거 새로운 문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게 유추 분석이에요. 경분 개유가야.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가 이게 답을 찾았는데 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가정을 통합시킨 다음에 다시 답을 찾게 만드는 게 가정 분석이야. 경분 개유가. 그래서 감탐정구, 경분 개유가 두 문자 두 개 나왔어요, 지금. 답은 3번이었고 많이 틀렸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이 오류네요. 자, 사실 제일 중요한 오류는 뭐다? 삼정 오류야. 왜? 진단이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기침하는데 알고 보니까 위식도 역류염이었는데 감기로 진단한 거야. 기관지염으로. 그럼 내가 기관지염에 대한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봤자 안 고쳐지겠죠. 이걸 근본 오류, 메타 오류라고 그래요. 삼정 오류라고 그래요. 반면에 문제 진단은 잘 되었는데 잘못된 약을 먹는 거야, 지금. 잘못된 약을. 이걸 1종 오류고 옳은 약을 안 먹고 있는 게 2종 오류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이 슬퍼한 이 상황에 진단이 잘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진단이 잘 되었다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신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근데 합격을 해도 슬퍼요. 그러면 지금 진단 잘못한 거야, 지금. 나의 문제는 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3종 오류가 되는 거고, 반면에 합격의 문제가 맞았던 거야. 근데 잘못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몇 종 오류다? 이게 1종 오류고, 옳은 강의인데 듣고 있지 않은 게 이제 2종 오류가 되겠죠. 가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제 3종부터 찾는 거야. 니은이야. 문제 그 자체가 잘못 정의된 거죠. 이게 이제 3종이고요. 봐, 효과가 있어. 네 수업은 효과가 있어. 있는데 지금 없다고 판단하고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약은 효과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너 지금 안 먹고 있어.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 안 했으니까 돈은 안 썼지만 잘못한 거죠, 지금. 이게 바로 2종이에요. 이게 2종이 돼야 되고, 그 약은 효과 없어. 효과 없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약은 약대로 먹고 낫지도 않아요. 이게 1종이에요. 교통이 막히니까 한강에 달이 났어. 달이 나봤자 효과도 없어. 달인 다리다리 놓고 돈대로 몇천억 쓰고 효과도 좀 없어 지금. 그럼 몇 종으로다? 이게 1종으로야. 왜? 잘못된 걸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효과 높잖아. 이게 알파 오류 더 중요해요. 이종보다는. 반면에 한강에 다리 놓는 게 효과는 있는데 안 했잖아. 지금 돈은 쓰진 않았죠.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 이게 이제 이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종 있는데 지금 안 했잖아. 지금 있는데 안 하니까 이종, 없는데 했으니까 이게 일종이죠. 그다음에 니은이 3종이 되는 겁니다. 개오도요. 그다음에 또 나왔네요. 이 3종 오류는요, 보다시피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치? 이 문제는 가치 덩어리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합리 모형이 한계다. 합리주의 기획관의 한계다. 문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메타 오류, 3종 오류라고, 근본 오류라고 그래요. 답이 4번이죠. 대안 단계에서는 1종과 2종이 나와 잘못된 대안을 하고 있을 때가 1종, 옳은 대안 안 하는 게 2종. 됐죠? 그래서 이 합리적 대안 단계는 1종과 2종, 관리과학은 50년대 들어와서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60년대 가치 판단 문제 해결 못하죠. 이러니까 60년대 누가 등장했던 거야? 이런 정책학, 이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하는 정책학이 등장했던 거예요.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의사결정인 합리 모형이 있었지만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또 있네. 문제 구조화 기법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구조화 기법은 일단 3종 오류 방지책이야.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 사용되는 거니까 양적 기법이 아니라 질적 기법이에요. 경분 기호가 경계를 잡아야 되고 영역을 잡아야 돼. 덩어리니까. 이 영역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봐야 돼.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이 새로운 방법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경제 불황이 터졌어요. 경제 불황은 주기적으로 터져요. 그렇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구나, 이거는. 자, 그러면 코로나가 터졌어.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터진 거야.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코로나 사건인가를 영역을 잡아야 되겠죠. 영역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성 요소 갈라봐야 돼요.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돼야 돼, 개념을. 얘가 왜 왔을까 원인을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코로나 경험은 없었지만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비교해 보는 게 바로 유추 분석이고,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새로운 문제고 답이 없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물어봐요. 근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사람이 깔고 있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해결책에서 깔고 있는 가정을 거꾸로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가지고 이 가정을 합쳐요.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다시 답을 찾게 해보는 거야. 아까는 가정이 달랐기 때문에 답이 달랐지만 이번에는 가정이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사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가정 분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 분석의 키워드는 뭐다? 영역, 표본, 이해관계자. 경계는 영역, 표본, 이해관계자. 가정은 상충된 가정들의 창조 통합이야. 가정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포괄적이라고 그래요. 계층은 원인 찾는 거야.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직접적인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류 분석은 구성 요소의 식별. 그 다음에 개념을 구조화시킨 다음에 정의해야 돼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하게. 행정학이 있다면 행정학의 되게 범위가 넓어요. 수험 행정학의 영역을 잡은 다음에 수험 행정학을 다시 총론이다, 정책이다, 인사다, 재무다, 지방이다 막 갈라야 돼요. 이게 분류 분석이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의하는 게 분류 분석이고, 그치? 이게 뭐가 문제인가 원인 찾아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 방법과 비교해 가면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치? 이게 이제, 그 유추 분석이 빠졌네. 경분 개유가가 돼야 되는데. 자, 1번 키워드다.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의 통합이다. 그리고 보다시피 전문가가 찾은 답에서 거꾸로 가정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역진균합으로요. 이전에 건의된 정책으로부터 가정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이 많은 정책들로부터 가정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가정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다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 분석. 자, 원인 찾는 거죠. 원인 찾는 거. 즉, 불확실한 것부터 직접적인 것까지. 인과 파악이 목적이다. 인과 분석이라고 그래. 가정 분석, 인과 분석. 그다음에 표본 찾는 거잖아. 표본, 이해관계자, 영역 찾는 게 경계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성 요소들이야. 이 구성 요소도 인사다, 조직이다, 재무다. 하나하나 개념 정의하는 게 뭐가 돼? 분류 분석이 돼요. 경분계유가. 그래서 첫 번째가 가정, 이게 계층, 이게 경계, 이게 분류 분석. 찾아보십시오. 답이 3번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9급에 나왔던 게 7급에 더 있습니다. 7급에 오류도 뭐 알파 오류, 베타 오류 막 이것도 나왔고 뭐 검증력이니 뭐 이런 그 유의성이 뭐 이것도 나왔고 다 나왔어 지금.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요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용은 상당히 많은 파트였어요. 그 다음에 결정론으로 넘어 들어가요. 결정론 들어가면 목표 만들고 대안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 모형들이 나오죠. 결정 모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예측해야 돼. 뭐 델파이니 정책 델파이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